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은 방산 기술주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3가지 기업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i3 시스템, 휴니드, 그리고 풍산입니다. 이 세 기업은 단순히 방산업체로 분류되는 것을 넘어 2025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첨단 무기체계 도입 확대 속에서 뚜렷한 사업성과와 투자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i3 시스템은 적외선 센서, 열영상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드론, 우주, 민간 산업까지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휴니드는 방산 통신 장비와 네트워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 전술통신망, 위성통신, 차세대 전투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협업과 수출 확대가 중요한 사업성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풍산은 전통적인 탄약 제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특수 소재와 첨단 합금 분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국방 수출 확대와 함께 구리 기반 신소재 개발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단순한 기업 소개가 아니라 2025년 각각의 사업 추진 성과와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방산 기술주 투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R&D랩에서 국내 기술의 우주 도전기, 바로 2차원 다채널 적외선 검출기 개발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과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까지 전방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전략 기술의 미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국내외 선두 기업들과의 기술 비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릴레드, 미국의 텔러다인 FLIR, 그리고 이스라엘의 SCD는 현재 글로벌 적외선 검출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3강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릴레드는 MCT 기반의 다채널 검출기를 중심으로 유럽 우주국 ESA와의 오랜 협력을 통해 센터널, EXO 마즈 등 수십 기 우주 프로젝트의 핵심 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기술력뿐 아니라 우주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이력입니다. 텔러다인은 FLIR 인수 이후 군사산업 우주 전 영역에 걸쳐 적외선 센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습니다. 특히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 즉 극저온에서도 작동 가능한 센서를 생산하여 나사와 미 국방부의 신뢰를 받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CD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작고 가볍고 전력 소모가 낮은 냉각형 MWIR 센서를 주력으로 적외도 위성과 전술 드론용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i3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QM급 다채널 적외선 검출기를 국산화하며 이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검출 소자 설계부터 하이브리드 칩, FE 설계, 그리고 EGSE와 하너서즈까지 우주 환경에 맞는 풀스택 기술 확보에 성공하며 이제는 2029년 발사될 차세대 정지궤도 위성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짚어보겠습니다. 텔러다인 테크놀로지즈는 FLIR 인수 이후 실적과 기술 양쪽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최근 3년간 약 45% 상승했고 적외선 센서 부문에서만 연 매출의 30% 이상을 기록하면서 기술 기반 실적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프론과 탈레스의 자회사인 릴레드는 아직 비상장이지만 모회사 주가는 유럽 방산 및 우주 투자 확대로 지속 상승 중입니다. 최근에는 릴레드의 IPO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이 기술의 시장 가치가 한 단계 더 평가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리스, 즉 적외선 시험 장비 공급 기업은 2025년 상반기 애드벤트 인터내셔널의 인수 제한 이후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는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센서를 만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검증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들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술의 국내외 대학 연구 동향입니다. 미국의 MIT, 스탠퍼드, 유럽의 ETH 츄리히, 임페리얼 칼리지는 열잡음 억제, 고속 신호 처리, 재료 결함 최소화를 중심으로 다채널 적외선 검출기의 실사용 환경을 가정한 고난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AI 기반 동적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된 이미지 출력을 실현하는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가 하이브리드 칩과 신호처리 회로를, 서울대는 MCT 재료의 결정 안정성을, 그리고 포스텍은 EGSE 시험 인프라 및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며 기업과 협력하는 산학연 모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의 연구가 산업과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기술 사업화와 수출 전략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술이 갖는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적외선 검출기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5억 3천만 달러 규모였으면 2028년까지 연평균 7% 이상 성장해 약 7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냉각형 적외선 센서, 그 중에서도 중적 외선과 원적 외선 대역의 다채널 센서는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단가 책정, 공급 우위, 국가 간 기술 협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고부가가치 기술이자 국가 전략 기술로 분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주가 전망입니다. 현재 적외선 검출기 시장을 이끄는 텔러다인, 릴레드, SCD 모두 기술 중심 기업에서 국가 기반 인프라 제공 기업으로 위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센서 수출이 아니라 우주 관측, 기후 감시, 국방 정찰 등의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진입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이 자체 기술로 QM급 적외선 검출기를 확보하고 정직궤도 위성 프로젝트의 탑재까지 성공한다면 그 기술은 단지 국산화가 아닌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i3 시스템과 같은 기술 기업이 우주 환경 인증을 받은 다채널 적외선 센서를 양산할 수 있다면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주가 측면에서도 실적 중심이 아닌 미래 기술 가치로의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중요한 기술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2차원 다채널 적외선 검출기라는 기술인데요. 이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기술은 지금 우주, 군사, 기후 관측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먼저 적외선 검출기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열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빛이에요. 예를 들어 밤에도 사람이나 동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야간 카메라 또는 우주에서 지구의 온도를 측정하는 위성에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적외선 검출기는 이런 보이지 않는 적외선 신호를 잡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2차원 다채널 적외선 검출기는 열을 여러 방향, 여러 파장으로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서 매우 정밀한 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을 잘 만드는 해외 기업에는 크게 세 곳이 있어요. 프랑스의 릴레드, 미국의 텔러다인 FLIR, 이스라엘의 SCD입니다. 먼저 릴레드는 프랑스에 있는 적외선 전문 회사인데요. MCT라고 불리는 특수한 재료를 사용해서 적외선을 아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유럽 우주국, 즉 ESA와 함께 수많은 위성에 적외선 센서를 실은 경험이 있어요. 특히 듀얼밴드 기술이 뛰어난데 이건 두 가지 다른 적외선 파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텔러다인 FLIR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FLIR 시스템즈라는 이름이었는데 텔러다인이라는 큰 기술 회사가 인수하면서 더 강력한 기술력을 갖게 되었어요. 이 회사는 군사용 드론, 위성, 심지어 화산 감시 장비에도 적외선 검출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냉각형 센서라고 해서 센서를 아주 차갑게 만들어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CD는 이스라엘 회사로 소형 드론이나 저궤도 위성 같은 작은 장비에 들어가는 가볍고 전력 소모가 낮은 센서를 만드는 데 강점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는 IIIB라는 복합 반도체 재료를 사용해서 고속으로 신호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i3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주목할 만한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이 회사는 중적 외선과 원적 외선을 모두 감지할 수 있는 다채널 적외선 검출기를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주 환경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는 과정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쌓였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는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의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주식이라는 건 그 회사의 가치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텔러다인 테크놀로지즈, 이 회사는 FLIR을 인수한 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외선 기술이 우주, 군사, 기후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투자자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미국 정부와 NASA에서 위성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더 주목받고 있어요. 릴레드는 아직 상장된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릴레드의 모회사인 탈레스와 세프런은 유럽 방산업계의 강자들이에요. 탈레스는 유럽 우주국과 협력해서 적외선 센서를 우주로 보내고 있고 세프런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강력한 공급망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주가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적외선 센서를 직접 만들진 않지만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적외선 센서를 개발하려면 이런 시험 장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최근엔 글로벌 투자사인 애드벤트 인터내셔널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 번에 60% 가까이 뛰었어요. 이건 시장이 이 기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번엔 대학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대학 연구는 산업계보다 느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기 때문에 기술의 기초가 됩니다. 미국의 MIT와 스탠퍼드 대학은 적외선 검출기의 신호 처리 알고리즘, 즉 센서가 받은 신호를 어떻게 더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열 변화나 잡음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술이 활발합니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그리고 스위스의 ETH 추리인은 적외선 센서의 재료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어요. 이 센서들이 아주 높은 온도 차에서도 깨지지 않고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MCT나 325 반도체 재료의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칭화대와 하얼빈 공대가 정부와 협력해 다채널 센서를 직접 위성에 탑재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들은 14개 이상의 파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고급 센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카이스트는 신호 처리와 회로 설계, 서울대는 적외선 재료의 안정성, 포스텍은 시험 장비와 인증 기술 쪽을 연구하면서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i3 시스템과 같은 기업이 이들 대학과 함께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적외선 검출기 시장은 2023년에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시장은 2028년까지 약 7억 5천만 달러, 즉 거의 1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위성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우주 쓰레기 감시, 해양 환경 관측, 국방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위성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고, 이 위성에 들어가는 센서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적외선 검출기입니다. 또한 이 센서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쉽지 않아서 몇몇 나라와 기업만이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가격도 정하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단순히 외국 기술을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넘어선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입니다. 앞서 소개한 텔러다인, 릴레드, SCD와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센서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의 공급자로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단기간의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가치가 주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텔러다인은 단지 센서를 만들어서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센서를 탑재한 위성이나 장비를 통째로 수출하면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1-2년 안에 주가가 추가로 2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3 시스템이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로 기업 가치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 적외선 검출기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투자자들이 이 기술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기술은 단순히 공장에서 만든 센서 하나가 아닙니다. 지구를 지키고 우주를 관측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데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휴니드 테크놀로지스의 최근 흐름을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와 향후, 주가에 어떤 파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실 수 있도록 기술과 시장을 연결해 몰입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의 성과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휴니드는 올해 매출 2,30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약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매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367억 원, 당기순이익은 107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죠. EPS는 820원 수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였던 1,277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쯤 되면 실적 부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가는 오히려 지난 1년간 약 50% 상승했고 2025년 현재 시점에서도 연초 대비 26%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 이상의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2025년 사업계획과 미래 성장성이 그 답입니다.
휴니드는 이제 단순한 군용 통신 장비 회사를 넘어 글로벌 방산 기술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포인트는 제너럴 아토믹스와 협력하는 무인기용 고성능 레이더, 그리고 보잉과 에버스에 납품하는 항공전자 부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납품이 아니라 핵심 기술이 탑재된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적층 제조로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군 전술통신체계, MANET, HCTRS 같은 고도화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바로 미래 전쟁 환경, 즉 초연결성과 무인 전력 중심의 국방시장에서 필수적인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휴니드는 그 한가운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동향을 보면 이 회사가 단지 수주만 바라보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3D 프린팅 기반의 적층 제조 기술 연구센터 설립, 그리고 니켈계 초내열 합금을 활용한 항공우주 부품 생산 기술 확보. 이건 단순히 부품을 만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11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수소전소 가스터빈용 핵심 부품, 즉 탄소 중립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동력원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너럴 아토믹스로부터는 일정 및 품질 관리 우수 협력사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글로벌 레퍼런스가 있다는 건 단기 수익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 속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상징이 됩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실적이 다소 아쉬웠음에도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글로벌 항공방산 업체들과의 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기에 지금의 움직임은 향후 몇 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2025년 사업계획에서 언급한 핵심 프로젝트 수주, 납품 실적, 기술 인증 획득 여부는 모두 주가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성과가 나온다면 시장은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인기, 수소연소 가스터빈, 항공전자. 이 세 분야는 현재 글로벌 방산 트렌드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셋째,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최근 분기 기준 ROCE는 마이너스 9.8%로 부진했습니다. 이는 투자 효율이 떨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일시적인 개발 투자 확대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연간 기준으로는 8% 수준까지 회복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런 투자 단계에서의 비용 증가는 장기적인 수익성을 위한 불가피한 진입 장벽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니드는 지금 방산과 항공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글로벌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적층 제조와 초내열 합금, 전략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는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가치 상승에 집중해야 할 기업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실적 요약, 2025년의 사업 추진 방향, 기술 개발 흐름,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있어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휴니드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니드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소전소 가스터빈, 그 중에서도 1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견디는 초내열 합금 부품과 그것을 만드는 적층 제조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전소 가스터빈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고온의 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터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는 11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연소 노즐이나 베인 같은 부품입니다. 이런 고온을 견디는 부품을 만들려면 특별한 금속, 즉 니켈계 초내열 합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Ni는 니켈이라는 금속인데요. 니켈은 고온에서도 강도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서 항공기 엔진, 가스터빈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금속을 3D 프린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층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적층 제조는 쉽게 말해서 금속 분말을 한 층 한 층 쌓아가며 부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분야에서 해외 선두 기업은 GE와 시먼즈입니다. 이들은 이미 10년 넘게 고온 가스터빈용 초내열 합금과 적층 제조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GE는 특히 LEAP 엔진 시리즈에서 금속 적층 제조를 통해 연료 노즐을 양산하고 있고, 시먼즈는 고온 내구성을 위한 독자적 합금과 후처리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 기업인 휴니드는 이번 과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휴니드는 레이저 출력 관리, 스캐너 정밀도 보정, 공정, 최적화 실험을 통해 해외 기술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 고도화를 시도 중입니다. 또 하나 AMT는 니켈계 초내열 합금 분말 자체 설계 및 제조 기술, 그리고 가스 분무 기반 분말 생산 공정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 기업은 이미 상용화에 들어갔고, 국내 기업은 이제 소재 개발부터 3D 출력 공정, 후처리까지를 통합적으로 확보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내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업 중입니다. 다음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인은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재 대기업으로 최근 수소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집중하면서 주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분사 및 구조조정을 거친 지인은 2023년과 2024년 사이 약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 동력은 가스터빈과 항공기 엔진 사업 부문의 회복이었습니다. 시먼즈 에너지는 독일계 에너지 기업으로 풍력 및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시먼즈 가메사와의 통합 이슈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소 기반 발전 시스템과 고온 가스터빈 관련 투자 확대를 발표한 이후 2024년 들어 에너지 전환 수혜주로 분류되며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수소전소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금속 적층 제조나 고온 내열합금 관련 기술이 부각되면 관련주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엔 국내외 대학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중심입니다. 이들은 니켈계 초내열합금의 미세조직 분석, 적층 제조 전용 설계 기술, 해석 기반 공정, 최적화 등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스트는 적층 제조에서 발생하는 기공이나 균열 방지를 위한 레이저 조건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고온 재료의 미세조직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 내열성 확보 조건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실제로 연료 노즐을 설계하고 출력하며 후처리까지 연결된 공정 전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MIT, 스탠포드,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유명합니다. MIT는 금속 분말의 구형화와 표면 산화, 억제 기술, 스탠포드는 고온 노즐의 내마모성 개선을 위한 초합금 조성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이 바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는 기초 설계와 실증, 해외는 선진 조성과 제조법 중심으로 분업화된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걸까요? 우선 수소전소 가스터빈 시장은 전 세계에서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용으로 수소 가스터빈이 선택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주요 점유국입니다. 이 중 미국과 독일은 적층 제조 기반의 부품 양산 능력에서 선두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니드, 하나 AM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은 협업을 통해 소재, 개발 적층 제조 설계 후처리까지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아직 양산 경험은 부족하지만 기술 완성도는 점차 상승 중이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성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들의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기업인 지이와 시먼즈 에너지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소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발전 인프라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으로도 적층 제조 기술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국내에서는 휴니드 테크놀로지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잉과의 전략적 협업, 제네럴 아토믹스 무인기 부품 수주, 그리고 이번 수소전소 핵심 부품 개발 참여를 통해 첨단 방산에너지 융합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기술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장기적으로는 수소터빈 연소부 핵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연료 노즐의 다물리 해석 기술은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야의 주가는 단기적 모멘텀보다도 기술 완성도와 양산 가능성, 정책 수혜 여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강한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수소전소 가스터빈의 핵심 소재 및 적층 기술 개발은 단순한 금속 기술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에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입니다. 기술력과 시장 성장성, 그리고 정책적 수혜를 고려할 때 투자자와 산업 종사자 모두 주목해야 할 분야임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R&D랩에서 풍산이 개발 중인 탄약투하 공격 소형 드론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드론 시장의 변화와 투자 가능성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드론은 이미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 잡았고 그 중에서도 공격 드론은 전투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무기 체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풍산이 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풍산이 경쟁해야 할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수준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와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선두 기업들은 자폭 드론과 대형 드론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폭 드론은 일회 사용 후 폐기되어 비용이 비싸고 대형 드론은 운영 비용과 유지 보수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에 반해 풍산은 한층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풍산의 소형 드론은 탄약을 투하한 후 복귀가 가능하며 투하 정확도는 CEP, OM 수준으로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드론 전용 탄약을 사용해 기존 미사일 대비 50% 이상 경제적입니다. 이는 풍산이 재사용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드론 무기 체계를 제공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볼까요? 먼저 LB 시스템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방산 수요가 폭증하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2% 상승률을 기록했죠. 미국의 로키드 마틴 역시 미국 정부의 방산 예산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810%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풍산은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공격 드론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정부의 방산 예산 확대와 맞물린다면 주가는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산이 글로벌 수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그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론 기술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와 서울대가 AI 기반 드론 자율비행 기술과 드론과 탄약 통합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MIT가 복귀 시스템과 센서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스위스의 쭈이리치는 드론의 내구성 향상과 고도 유지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이와 같은 연구 동향과 연계해 기술 개발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군 운용 편의성을 고려한 개발과 가망 인증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술적 기반은 풍산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실제 군사적 활용과 실용성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글로벌 드론 시장의 경쟁력을 이야기해보죠. 2024년 기준으로 드론 시장의 규모는 약 430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형 공격 드론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틈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드론 전용 탄약 개발을 통해 기존 자폭 드론 대비 훨씬 낮은 운용 비용을 제시하며 공격 후 복귀가 가능한 재사용성까지 갖췄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요소가 될 것입니다. 풍산의 소형 드론은 중장갑 차량과 병력 같은 다양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군사적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형 드론에도 호환 가능한 투하 장치를 개발해 다양한 작전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관점에서 풍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정부의 방산 예산 확대와 드론 기술 개발 성공 여부에 있습니다. 풍산이 소형 드론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에서 정식 채택된다면 주가는 단기간 내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현실화되면 수출 계약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기술 개발이 지연되거나 투하 정확도와 같은 성능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DJI와 같은 기업이 방산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경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풍산의 기술 개발 진척 상황과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발표와 같은 이벤트를 활용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풍산의 방산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오늘은 풍산의 탄약 투하 공격 소형 드론과 관련된 기술과 시장 그리고 주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풍산은 재사용 가능하고 경제적인 공격 드론 기술을 통해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만큼 여러분도 이 기업을 꾸준히 주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